예, 안녕하세요. 7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요. 힘스에너스, 그다음에 언유주얼, 비트마인에서 각각 평균 4%의 수익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하디슈 차트 시간으로 샤프링크 게이밍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봉을 보시면요.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9달러대에서 한번 이렇게 바닥을 긴 다음에 오프쇼 캔들이 나오고 다시 또 4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뭐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말에 한번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 2달간 2번의 랠리가 이어졌었죠. 그래서 조정 시에는 탈출 후 관망이 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조정에 돌입했을 때 기존에 이제 찍힌 손실이 아까워가지고 본전을 계속 기다리다가 더 큰 손실이 가중되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경우인데요. 일단은 이 조정이 시작이 되면은 바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손실을 막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끝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내 본전까지 주가가 내 본전까지 와야겠다. 모든 자금을 다 투입한 상태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트를 보고 있다면 그때가 사실상 탈출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꼭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손실을 복구할 기회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 시에는 이제 매매 속도를 줄여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일단은 종목을 갈아타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 종목에서 꼭 수익을 내서 본전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에서 복구를 시도할 때는 매매 속도, 매수 속도죠. 속도를 반드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꼭 그 종목이어야 한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가격 조정은 기간 조정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런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바닥을 기는 구간에서 손절을 하게 되죠. 하지만 손절하면은 또 이내 오르게 되는 것이 어떤 주가의 생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누구나 이제 손절을 할 수 있고 손실이 날 수는 있지만은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승이라도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도 수익을 못 낼 거라는 합리적 자기 비하를 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빼가지고 그냥 뭐 흔쾌히 손절해가지고 나가서 딴 데서 벌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못하냐면은 다른 데로 옮겨도 수익을 못 낼 거라는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를 바꾸고 예수금 자산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 특정 종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돈을 번다는 거는 내 예수금의 총합이, 자산의 총합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종목에서 뭐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뉴스를 보시면요. 블랙록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 조셉 차롬이 샤프링크 게이밍의 공동 CEO로 임명돼서 이더리움 기반 혁신을 뭐 주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뭐 장 초반에 금요일에도 이렇게 이제 장 시작하기 직전에 좀 올렸었죠. 그래서 23달러에서 25달러까지 거의 뭐 10% 가까이 올렸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떨구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25년 7월 20일 기준으로 샤프링크 게이밍이 13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셉 루빈 샤프링크 이사회 의장이자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는 찰롬의 임명을 회사의 이더리움 재무 전략에 대한 확고한 검증이라고 평가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실제적인 어떤 기업 경영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스트래티지죠. 스트래티지가 엄청나게 주가를 띄우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띄워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퍼져나가고 이제 이게 이더리움 그다음에 솔라나까지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초반에 이걸 잡게 되면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코인 업계에서의 알트코인처럼 처음에 이 코인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외에는 큰돈을 벌기가 사실상은 힘들죠. 그래서 인제 뭐 요런 데 인제 운 좋게 들어가면 모르겠지만은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인제 운 좋게 들어가면 모르겠지만은 이외의 어떤 구간에서는 이렇게 오르는 구간은 짧고 내리는 기간 그다음에 횡보하는 기간은 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익 내기 까다로운 그런 케이스고 이런 종목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스트라이크 존에서 가운데로 오는 공을 쳐야 된다고 했는데 굳이 왜 볼을 따라가 가지고 치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회사 내에서는 이렇게 뭐 평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라는 게 어떤 디지털 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한정성, 찍어내는 데 있어서 물량이 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황금성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그 유통성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또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일종의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는 없어요, 이런 논리를. 하지만 수급이 몰리게 되면은, 수급이 몰려서 시세가 난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매매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거래 대금이 많을 때는 35억 달러, 4조, 5조 원 가까운 그런 엄청난 거래 대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투기성 자금, 투기성 주식, 투기성 종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1차 상승 때보다 2차 상승 때 어마어마한 수급으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거래 대금을 보시더라도 이때 거래 대금보다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훨씬 더 강력한 저항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르나 이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상승하기는 글렀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본전이 오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본전이 오면 일단 치고 나가는 게 일단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매물대 또는 그 위에 이제 매수가가 형성이 돼 있으면 내 본전이 안 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차트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쭉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한풀 꺾이고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는 60분 봉입니다. 60분 봉. 워낙에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60분 봉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60분 봉상에서 20선을 타고서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한번 그 이탈을 하죠. 이탈을 하고서 올라오는데 이제 정수리 맞고 떨어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뚫으면서 이제 상승을 시도하지만 3번 정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가격대에서 쓰리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영 못 올라간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20선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20선이 꺾이는 요 가격대가 한 38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38달러 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뭐 손실이 얼마가 났든 간에 일단은 빠져나와야 여기서 추가 손실분을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또 다시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여기서 예, 가격이 왔을 때, 요 돈이 아깝단 말이에요. 43에서 38까지. 요게 아까워가지고, 요 추가 하락을 못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계속 들고 있다가 아무런 대처를 못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선의 변곡점에서 무엇을 망설이냐 이거죠. 도저히 망설일 수가 없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캔들이 계속적으로 20선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한번 내렸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정수리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 하방 후에 아래쪽에 위치한 캔들에서는 낙주시의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죠. 이거 외에는 다른 거를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고 초보가 먹기 매우 어려운 그런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쇼 추입에서의 어떤 전투나 공방의 모양에 따라서 향후 상승폭이 정해져요. 그래서 오프쇼라는 거는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가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에 이미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도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하면서 서로 이제 전투와 공방을 매수 매도가 벌이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고 힘이 느껴진다면 그때 이제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보고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오프셔가 나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이미 20선이 꺾인 거를 보고서도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쥐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매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려 있는 상황에서는 최악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모여 있는 그쪽에 이제 가로선을 그어봤는데요. 1차 지지선이 25달러였는데 이게 금요일 날 깨지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 깨지게 돼서 요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빈 곳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달러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2차 저지선이라고 하면은 다시 또 이 정도에다가 그어볼 수 있죠. 그래서 18달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쯤에 아마 18달러 선에서 이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인제 오프셔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18도 깨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답이 없고 이전 저점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여라도 뭐 이 정도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요 2차 저지선까지는 예 꼭 손절선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핫이슈 차트로 샤프링크 게이밍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